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8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에 관한 역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사실 워낙에 이 11월 월드컵이라는 어떤 상황적인 변수가 많은 월드컵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그 부상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든가 뭔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여지가 별로 없이 바로 이제 월드컵 본선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스쿼드가 얼마나 깔끔하냐, 부상자들 없이. 그래서 스쿼드가 깔끔한 팀일수록 결국은 이제 월드컵에서도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변수를 내재하고 있던 그런 월드컵이었는데, 뭐 우리 대표팀도 지금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단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32개 팀의 많은 선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상으로 시달리는 그러한 어떤 월드컵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심지어는 해외 언론들을 보면 매일매일 이제 부상자 업데이트, 뭐 이제 그런 코너들까지 마련해 뒀을 정도로 지금 모든 팀들의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나눠볼 이야기는 A조부터 H조까지 둘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팀들의 어떤 부상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A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조는 아시다시피 개최국 카타르가 포함되어 있고,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 조인데, 일단 카타르에서는 압둘라 알 아흐락 선수가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4월 이후부터 이제 장기 부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이제 아웃이 된 선수인데, 있었으면 그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조커로서는 나름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선수라서 카타르로서는 뭐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기간이 오래된 부상이어서 이미 아웃은 예정돼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에콰도르가 로베르트 아르볼레다 선수와 아이르톤 프레시아도 선수가 부상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이제 진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11월 막판 평가전에 나올 것 같고 월드컵으로도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아르볼레다 선수는 백업 수비수고 프레시아도 선수도 백업 윙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이 완전 주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에콰도르 전체 스쿼드를 봤을 때는 필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이제 돌아와 있느냐가 이제 에콰도르에게도 관심사가 될 텐데, 그 밖에는 에콰도르는 그렇게 큰 또 부상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전체 상황을 봤을 때는 피해가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건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세네갈이 케이타 발데라는 선수가 일찌감치 좀 아웃이 됐어요. 이 선수는 도핑입니다. 부상이 아니라 지금 도핑 징계가 있는 선수라서 아웃이 됐고, 부나사르 선수가 지금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수비수로서 부상이 있었던 올림피아코스의 파페 시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최근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네갈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파페 시세 선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세네갈에는 뭐 여태까지의 뭐 다른 선수들의 문제보다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주 최근에 터졌죠. 사디오 마네 선수의 부상. 이제 바이에른 뮌헨 최근 경기에서 이제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 마네 선수가 저희가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터진 뉴스를 보건대는 마네 선수 월드컵 어렵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네이션스컵 때부터 마네 선수는 어쨌든 세네갈의 핵심이었고, 실제로 대회 최우수 MVP도 역시 마네 선수의 차지였죠. 정신적 지주이자 전력에서도 상대를 압박할 때도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큰 이탈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네 선수가 나오지 못했을 때 물론 우리도 이제 손흥민 선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지만 마네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뭐 못지않다고 봐야 되겠죠. 세네갈에서 세네갈의 조별리그 통과 확률도 그만큼 조금 떨어질 정도로 이거는 큰 소식이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제 과연 이제 마네 선수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렵다는 지금 뉴스가 떴다는 거, 그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아웃이 확정돼 있었던 선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이날둠 선수, 아쉽게 됐고요. 그리고 마르텐 데론 아탈란타 미드필더가 부상이 최근에 있었지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데론 선수는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A조에서 가장 큰 뉴스는 사디오 마네 선수의 부상 문제. 과연 이제 세네갈이 마네 선수가 못 뛰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A조의 싸움을 극복을 하려는지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B조 브리핑 듣겠습니다. 네, 잉글랜드부터 살펴보면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일단 카일 워커가 최근 맨체스터 시티에서 경기를 뛰지 못했죠. 근데 워커 본인이 이번이 본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지 출전에 대한 욕심이 상당하다고 하고요. 다행히 앞으로 소개할 선수들보다는 그래도 워커 선수는 부상이 좀 이제 회복되는 시기여서 월드컵 기간에는 발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 카일 워커 선수가 발탁이 된다면 백3에서는 오른쪽 스토퍼에 주전이 될 테고, 그리고 아마 오른쪽 풀백까지도 백포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선발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리스 제임스의 부상이죠.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정말 총애하는 오른쪽 윙백 혹은 오른쪽 풀백으로까지 주전 입지를 아주 확실히 다지고 있던 리스 제임스 선수인데, 문제는 제임스 선수가 결국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월드컵에는 현재 출전이 불가하다고 아예 소식이 들려온 상태입니다. 벤 칠렐은 확실하게 이번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리스 제임스와 비교했을 때 사실 왼쪽 풀백 자리는 그동안 누쿠스로 선수가 좀 주전이었었고요. 네, 거기는 벤 칠렐 선수가 확고한 넘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리스 제임스의 충격파보다는 조금 작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 누군가가 선다면 트리피어를 또 왼쪽 풀백으로 돌리는 것도 그동안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써왔던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벤 칠렐에게는 또 한 번의 아주 상실감이 큰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은 칠렐의 공백은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칼빈 필립스도 이제 미드필더의 또 다른 주역 중 한 명이죠. 전환과 전개, 롱패스, 후방에서 보여주는 1차 커팅과 커버까지 역시 도맡는 선수인데, 어깨 수술을 받아서 혹시 월드컵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칼빈 필립스가 완전히 괜찮아져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월드컵은 희망적이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월드컵 전에 맨시티에서 복귀전을 치를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아마 필립스 선수는 월드컵에서 라이스 선수와 함께 중앙에서 기용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은 이제 이란인데, 아주문 선수가 지금 부상 이슈가 있어요. 아, 그것도 작은 이슈가 아니죠. 네, 물론 이제 레버쿠젠에서의 폼은 아주문 선수를 뭔가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는데, 이 선수도 약간 애국자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대표팀에는 필요하죠. 네, A매치 기록이 지난 1년 동안 뛰었던 A매치 7경기 4골입니다. 이란 대표팀이 뭐 다득점을 항상 무기로 삼는 팀이 아니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타렘이라는 선수도 역시 옆에서 어느 정도 득점의 지분을 가져갔다는 점을 봤을 때, 아주문 선수도 역시 대표팀에서는 아주 꾸준한 활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10월부터 근육 부상으로 인해서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4일 전 보도를 보니까 이란 현지 보도입니다. 아마 월드컵 기간에는 핏이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경기에는 뛸 것 같다라는 지금 희망적인 그래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문 선수를 안 데려갈 리는 없다고 봤거든요. 네. 엔트리에는 포함시키는데 과연 현장에 가서 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는데, 지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좀 뛸 것 같다.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온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일찍이 월드컵 출전이 불발된 선수가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이었던 마일즈 로빈슨 선수. 네. 2021년 이제 북중미 골드컵에서부터 붙박이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5월부터 지금 경기를 못 나서고 있습니다.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일찍이 아웃이 됐고, 주전 센터백이었던 만큼 미국 대표팀으로서는 수비에 대한 불안점이 좀 생겼고요. 마지막 웨일스는 조엘런 선수가 9월 말부터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실전 경기를 못 뛰고 있거든요. 네. 이미 월드컵 플레이오프 때도 조엘런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에 선발로 기용이 됐고, 이제 나이가 꽤 찼지만 여전히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 터프한 어떤 수비와 활동량, 중원에서의 어떤 그 에너제틱한 모습은 웨일스 대표팀의 압박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앨런의 출전과 발탁을 낙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앨런 선수는 뭐 아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다우트. 그렇죠. 네, 네. 아리까리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스를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역시 정리를 하자면 잉글랜드의 리스 제임스의 이탈은 아주 뼈아픈 소식이고요. 그리고 미국 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이었던 마일즈 루빈슨의 이탈도 B조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문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컨디션으로 뛸 수 있는지, 네. 그것도 이란에게는 또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의 이제 C조를 말씀드리겠는데, C조는 일단 아르헨티나가 요즘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분이 안 좋은 선수는 있긴 있어요. 지오바니 로첼소 선수. 마음이 아프죠. 네, 이 로첼소 선수는 지금 이제 다우트로 나오기는 하더라도 거의 이제 못 나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 지금 회복세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디마리아 선수, 그쵸. 그리고 파울로 디발라 선수, 후안 포이스 선수, 레안드로 파레데스 선수, 이 선수들이 모두 최근에 다 부상이 있었는데, 디마리아 같은 선수는 일단 훈련에 복귀가 됐고요. 그리고 포이스 선수라든가 파레데스 선수도 지금 추세라면은 월드컵 가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는 얘기고, 이제 디발라 선수가 가장 좀 의심스러운 선수기는 했거든요. 근데 디발라 선수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월드컵 시기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희망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우디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살레 알 쉐우리 선수의 부상이 좀 길어서 한동안 걱정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10월부터는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현재 부상인 선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백기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돌아온 지가 한 달 이상이 됐기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큰 부상 이슈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멕시코는 이슈가 있죠. 멕시코는 일찌감치 좀 아웃이 된 선수가 헤수스 코로나 선수. 네. 테카티토 코로나 선수가 아웃이 됨으로써 사실은 멕시코 전력에는 큰 타격이고, 여기에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8월 이후 아직도 출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선수는 이제 무조건 아웃이고, 라울 히메네스 선수는 아마 멕시코 대표팀이 상징적으로라도 웬만하면 데리고는 가려고 할 텐데 실전을 과연 나설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좀 현실적으로는 아웃에 가까운 상태 아닌가. 그러니까 설사 데리고 가더라도 뭔가 좀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라울 히메네스 선수도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멕시코는 이 두 선수를 이제 못 쓰게 되면 사실은 이건 타격이 꽤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경우에도 스쿼드가 나름 깨끗한 편인데, 그래도 그 브라이튼의 중앙 미드필더 야쿰 모데르 선수, 네, 멀티 자원이죠. 네, 네. 모데르 선수가 중원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4월 이후부터는 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장기 부상이죠. 네, 장기간 이제 못 뛰어왔기 때문에 모데르 선수도 좀 진작 아웃 명단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조는 보면은 멕시코가 가장 좀 타격이 크다. 공격이 그래서 많이 약화가 됐죠. 그렇죠. 멕시코의 경우에. 네, 과연 이제 이러한 선수들의 어떤 부상 공백을 멕시코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러면 D조 브리핑 듣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는 가장 이슈가 많습니다. 근데 수비 쪽에서 아무래도 걱정을 받았었던 라파엘 바란 선수가 최근에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월드컵 경기까지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쿤데 선수도 아직까지 바르셀로나에서는 복귀를 못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월드컵은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메냥의 경우는 이제 종아리 부상이 또 재발이 되면서 월드컵 엔트리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리스 골키퍼를 대회에서도 주전으로 쓸 거였기 때문에. 근데 요리스의 폼을 완벽하게 네. 매 경기 신뢰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쵸. 매냥이 있었으면 한결 좋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메냥 골키퍼가 요즘에 폼은 훨씬 더 좋고 네. 킥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요리스 골키퍼와 비교했을 때 만약 대회에서 요리스 골키퍼에게 이슈가 생긴다면 그렇죠. 가장 믿고 꺼낼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메냥 카드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상 재발은 메냥 입장에서도 프랑스 입장에서도 역시 신경이 좀 쓰일 수 있겠고요. 캉테와 포그바는 모두 이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캉테는 아마 그 자리를 추아메니 선수가 대신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포그바 선수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클 거라고 좀 봐요. 아무래도 이 러시아 월드컵 때 우승을 할 때도 포그바 선수는 소속팀에서의 폼과 다르게 대표팀에서는 전혀 기복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유로 2020에서 프랑스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포그바만큼은 달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고, 2020-21 시즌 네이션스 리그 우승 과정에서도 포그바 선수의 활약은 좀 꾸준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오히려 포그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소속팀 경기 출전 부족으로 인해서 빠지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포그바 선수가 아무래도 이 선수도 약간 애국자형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는 훨씬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경기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봐서 저는 포그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그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과연 대체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포그바가 없으면 프랑스가 공수가 잘못하면 좀 분리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 뭐 엄청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적인 선수층도 아주 뛰어난 팀인 건 맞는데, 잘못하면 이게 그런데 공수 분리 축구가 될 확률은 여전히 좀 있거든요. 연결고리의 문제가 네, 되겠죠. 여기서 포그바가 없다는 거는 네. 저는 전술적으로도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빈자리는 포파나 라비오, 뭐 겐두지, 카마빈가 같은 선수들이 일단 대신할 텐데, 포그바 빈자리 대체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대표팀은 중앙 미드필더 흐르스티치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호주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진에서 주전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 세리아의 베로나로 이제 이적을 했었죠. 근데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10월 말부터 결장인데, 기사를 찾아보면 아직은 다우트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의심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흐르스티치가 만약에 발탁이 되더라도 첫 경기부터 얼마나 감각이 올라온 모습을 보일지는 조금 미지수다. 이런 점을 좀 경고해야 될 것 같고요. 덴마크 대표팀은 다행히 스쿼드가 지금까지는 꽤 깨끗한 상황이고, 튀니지 대표팀을 보면 케니시 선수가 원래 튀니지의 주전이었는데
1년 도핑 징계로 인해서 3월부터 다시 이 기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핑 징계로 기용이 안 됐다가 3월부터 다시 기용이 됐는데 최근에 부상으로 인해서 다시 빠졌습니다. 이건 아마 튀니지 대표팀의 수비에 있어서도 좀 이탈을 안길 만한 요소여서 이 부분도 걱정스럽다고 짚어볼 수가 있겠죠. 튀니지는 근데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스킬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스킬이. 네, 엘리에스 스킬이라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중원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안면 골절상을 입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죠. 지금 안면 골절을 입었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데 스키리 선수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한다고 그래요. 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스키리 선수 마스크를 끼고 월드컵에 임하는 것도 또 우리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또 지켜봤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D조는 역시 프랑스의 캉테와 포그바의 이탈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 호주 대표팀의 중원에서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흐르스티치가 얼마나 좋은 감각으로 돌아올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